안녕하세요. POD 완벽 마스터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코스에서는 쿠버네이티즈의 가장 기본이 되는 POD의 개념부터 실전 운영까지 중급 개발자를 위한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POD 관리 완벽 가이드를 통해 쿠버네이티즈 POD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쿠버네이티즈를 실무에서 활용하시는 분들, 또는 앞으로 도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총 10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째, POD의 기본 개념과 컨테이너와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둘째, YAML 매니페스트로 POD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셋째, 멀티 컨테이너 POD의 다양한 패턴을 살펴봅니다. 넷째, POD의 생명주기와 상태 관리를 이해합니다. 다섯째, 리소스 요청량과 상한 설정 방법을 다룹니다. 여섯째, 헬스 책을 통한 자가 치유 기능을 구현합니다. 일곱째, 환경 변수 주입 방법을 배웁니다. 여덟째, 바륨 마운트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아홉째, POD 디버깅 기술을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POD 업데이트 전략을 알아봅니다. POD는 쿠버네이티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배포 단위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의 실행 가능한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POD 안에는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컨테이너들은 함께 생성되고 함께 관리됩니다. POD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IP 주소와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를 가집니다. 즉, 클러스터 내에서 각 POD는 고유한 식별자를 가지고 통신하게 됩니다. 다커를 사용해 보셨다면 POD를 여러 컨테이너를 묶어서 실행하는 그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POD과 컨테이너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쿠버네이티즈에서는 컨테이너를 직접 배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POD 단위로 배포합니다. POD는 컨테이너를 감싸는 래퍼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POD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로켓호스트 주소로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컨테이너 간의 네트워크 지연 없이 빠르게 통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POD이 삭제되면 내부의 모든 컨테이너도 함께 종료됩니다. 따라서 함께 실행되어야 하는 컨테이너들은 같은 POD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POD를 생성하려면 YAML 매니페스트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YAML 파일에는 API 버전, kind, 메타데이터, 스펙 4가지 최상위 필드가 필요합니다. API 버전은 사용할 쿠버네이티즈 API 버전을 지정합니다. POD의 경우 V1을 사용합니다. kind에는 리소스 종류인 POD를 지정합니다. 메타데이터에는 이름, 라벨, 어노테이션 등을 정의합니다. 스펙에는 실제 컨테이너 설정을 포함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큐벡틀 어플라이 명령어로 클러스터에 배포합니다. 화면의 코드는 POD YAML 매니페스트의 기본 구조를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API 버전과 kind를 지정합니다. 메타데이터 섹션에서는 POD 이름과 라벨을 정의합니다. 라벨은 이후 서비스나 디플로이먼트에서 POD를 선택할 때 사용됩니다. 스펙 섹션에서는 컨테이너즈 배열을 정의합니다. 각 컨테이너마다 이름, 이미지, 포트를 지정합니다. 리소어시즈 필드에서는 메모리 128MB 요청, 최대 256MB 제한, CPU 0.25코어 요청, 최대 0.5코어 제한을 설정했습니다. 멀티 컨테이너 POD는 하나의 POD 안에 여러 컨테이너를 배치하는 기술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사이드카 패턴입니다. 메인 컨테이너 옆에 보조 컨테이너를 배치하여 로그 수집이나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둘째, 엠베서더 패턴입니다. 프록시 컨테이너를 통해 외부 연결을 중앙화합니다. 셋째, 이니트 컨테이너입니다. 메인 컨테이너가 시작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나 설정 파일 생성 같은 초기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3가지 패턴을 적절히 활용하면 더 견고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예제는 사이드카 패턴을 보여줍니다.
웹F 컨테이너와 로그 컬렉터 컨테이너가 같은 POD에서 실행됩니다. 로그 컬렉터는 플루언트드 이미지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수집합니다. 두 컨테이너는 로그 바륨이라는 empty-dir 볼륨을 공유합니다. 웹F는 이 볼륨에 로그를 쓰고 로그 컬렉터는 이 볼륨에서 로그를 읽어 외부로 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메인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로그 수집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POD의 생명주기를 이해하는 것은 안정적인 운영의 핵심입니다. POD는 5가지 상태를 가집니다. 펜딩은 POD 생성되었지만 아직 컨테이너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러닝은 컨테이너가 정상 실행 중인 상태입니다. 석시디드는 모든 컨테이너가 정상 종료된 상태입니다. 페일드는 컨테이너가 비정상 종료된 상태입니다. 언론은 노드 통신장애 등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포스트 스타트 훅을 통해 컨테이너 시작 직후 추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프리톱 훅을 통해 종료 전 정리 작업을 수행하여 우아한 종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POD의 리소스 요청량과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클러스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리퀘스트는 스케줄러가 POD를 배치할 때 고려하는 최소 리소스입니다. 리미트는 컨테이너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리소스입니다. CPU와 메모리 각각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CPU는 리미트를 초과하면 스라털링이 발생하여 성능이 저하되지만 메모리는 리미트를 초과하면 OOM킬이 발생하여 컨테이너가 강제 종료됩니다. 따라서 메모리 리미트는 충분히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의 예제에서는 API 서버 컨테이너의 리소스를 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메모리는 256MB를 요청하고 최대 512MB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CPU는 0.5코어를 요청하고 최대 1코어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실제 사용량을 모니터링한 후 적절한 값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큐벡틀 탑 명령어로 실시간 리소스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스책은 쿠버네이티즈의 자가 치유 기능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3가지 프로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니스 프로브는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비정상으로 판단되면 컨테이너를 자동 재시작합니다. 레디니스 프로브는 컨테이너가 트래픽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POD는 서비스의 엔드포인트에서 제외됩니다. 스타트업 프로브는 시작 시간이 긴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사용됩니다. 컨테이너가 처음 정상 응답을 반환할 때까지 라이브니스 프로브를 보호합니다. HTTP, TCP, exec 3가지 방식으로 프로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예제에서는 HTTP 기반의 라이브니스와 레디니스 프로브를 설정했습니다. 라이브니스 프로브는 15초 대기 후 10초마다 헬스즈 엔드포인트를 호출합니다. 3번 연속 실패하면 컨테이너가 재시작됩니다. 레디니스 프로브는 5초 대기 후 5초마다 레디 엔드포인트를 호출합니다. 응답이 정상이면 서비스에서 트래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적절한 경로와 타이밍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바이런먼트 베리어벨즈를 사용하면 POD 내 컨테이너의 설정을 외부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직접 환경 변수를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env 필드의 네임과 배류를 지정합니다. 둘째, 컨피그맵을 참조하는 방법입니다. 컨피그맵의 설정값을 저장하고 env 프람으로 불러옵니다. 셋째, 시크릿을 참조하는 방법입니다. 비밀번호, API 키 같은 민감 정보를 시크릿에 저장합니다. 또한 다운워드 API를 사용하면 POD의 이름, IP 주소, 네임스페이스 같은 메타데이터를 환경 변수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바륨 마운트를 통해 POD의 데이터를 영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주요 볼륨 타입이 있습니다. empty-dir은 POD 생성될 때 만들어지고 삭제될 때 함께 사라지는 임시 스토리지입니다. 컨테이너 간 데이터 공유에 주로 사용됩니다.
퍼시스턴트 발륨 클레임은 클러스터의 스토리지 리소스를 요청하여 사용합니다. POD 재시작되어도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컨피그 매프과 시크릿도 볼륨으로 마운트할 수 있어서 설정 파일을 컨테이너에 제공하는 데 유용합니다. 실무에서는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업로드 같은 영속 데이터에는 반드시 PVC를 사용해야 합니다. 화면의 예제에서는 두 가지 볼륨을 마운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컨피그 발륨은 컨피그 매프를 참조하여 설정 파일을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Z세터러 컨피그 경로에서 설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발륨은 PVC를 참조하여 연구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 경로에 파일을 저장하면 POD 재시작되어도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POD 디버깅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수행하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세 가지 핵심 명령어를 기억하세요. 첫째, 큐벡틀게트 파즈즈로 전체 POD 상태를 확인합니다. 와이드 옵션으로 노드와 IP 정보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큐벡틀 로그즈로 컨테이너 로그를 확인합니다. 이전 컨테이너의 로그를 보려면 프리비어스 플래그를 사용합니다. 멀티 컨테이너 POD에서는 컨테이너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셋째, 큐벡틀 디스크라이브로 POD의 상세 정보와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스케줄링 실패, 이미지 풀 오류 등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크래시로 푸백호프 상태가 발생하면 로그와 이벤트를 확인하여 원인을 해결하세요. 화면에는 POD 디버깅에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정리했습니다. 큐벡틀게트 파즈즈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큐벡틀 로그즈로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프리비어스 플래그는 컨테이너가 크래시되었을 때 이전 로그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큐벡틀 디스크라이브 POD로 이벤트 로그를 검사하면 스케줄링이나 볼륨 마운트 관련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큐벡틀 에그젝로 컨테이너 내부에 접속하여 직접 네트워크나 파일 시스템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OD 업데이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쿠버네이티즈에서 POD은 불변 객체입니다. 실행 중인 POD를 직접 수정하는 대신 새로운 버전의 POD를 생성하고 기존 POD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롤링 업데이트는 새 버전을 점진적으로 배치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유지합니다. 리크리에이트는 기존 POD를 모두 종료한 후 새 버전을 배치합니다. 다운타임이 발생하지만 간단합니다. 실무에서는 블루그린 배포나 커네리 배포를 활용하여 더 안전한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커네리 배포는 소수의 트래픽만 새 버전으로 보내서 안정성을 검증한 후 전체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POD 완벽 마스터 코스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쿠버네이티즈 POD의 전체적인 개념과 핵심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심화된 POD 관리 기법과 실무 패턴을 다룰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